네, 오늘 303강 제목이 사주로 걸린 저주, 사주로 푼다. 사주로 걸린 저주, 사주로 푼다? 누가 사주로 저주 걸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사주로 저주 많이들 걸어요. 사주로 저주 많이 걸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 거는 건 아주 쉽고요. 저주 푸는 건 겁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명린이 요즘 그 무슨 린이 해서 등산하는 어린이 해서 등린이, 산린이, 주식하는 어린이 해가지고 주린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저는 명리하는 어린이를 명린이. 저도 명린이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명린이일 수 있고. 사주 배워서 어디에 써요? 라고 물어보면, 알게 모르게 저주 거는데 쓸 수 있어요. 그거 아주 괜찮은 게, 명린이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명린이도 사주로 저주 걸 수 있어요. 나도 저주 걸 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도 저주 걸 수 있고요. 타인도 저주 걸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애가 총을 가지고 놀다 보면, 주변인들한테 총을 빵이야, 아유, 재밌다, 빵이야, 쏘다가, 재밌다, 빵이야,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거의 좀비 놀이 하듯이 자기도 빵이야, 쏘고, 재밌다, 하고 빵이야, 하고, 재밌다. 저런 만약에 신이 있다면 아마 명리를 배워서 이렇게 저주의 총을 쏴대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언제나 철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살짝 오만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사주로 저주가 걸렸어? 뭐로 푸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전 좋다라기보단 보통은 사주로 걸린 저주는 사주 명리학으로 풉니다. 사주 명리학으로 저주의 총알을 맞았어? 또 총알을 날렸어? 역시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풀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결자해지. 사주로 저주를 걸었으면 사주로 저주를 푸십시오. 아니, 호신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주로 누가 저주를 건단 말입니까? 알게 모르게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저주를 걸고 남에게도 저주를 걸고, 이거 사주 30분만 배우면 저주 폭탄 내릴 수 있어요. 저주의 총을 쏠 수 있어요. 30분? 3분? 그냥 3분만 배워도 하겠다, 3분. 무슨 저주를 내릴 수 있냐면요. 삼재. 이게 삼재는요, 3분이면 배워요. 삼재 원리 3분만 알면 돼. 저는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삼재를 얘기하더라, 상대가. 너 삼재 걸렸구나. 너 남편도 삼재 걸렸네. 너 힘들어, 올해.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삼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명린이가 아닌가. 또 무슨 저주의 폭탄을 내리시려나.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게 동종업계를 디스를 하면은 제가 미움을 사니까 살살 해야 되겠습니다. 삼재 가지고 저주 내릴 수 있습니다. 너 재수 없어. 너 삼재 걸렸어. 3년 동안 재수 없어. 와, 이거 지독한 저주의 폭탄입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재수 없대. 특히 들어올 때는 들삼재라 그래가지고 너 이제 재수 기운 막 들어와. 그리고 나갈 때는 좀 좋아질 거야. 뭔 소리야? 나갈 때 더 힘들어 하면서 날삼재라 그래서 나갈 때도 저주를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초보적인 저주 걸기 방법이고요. 저주라는 게 신빙성을 가지고 나타나면, 즉 얼토당토 않은 얘기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1%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조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1%의 신빙성이라도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게 내 마음속 무의식에서 작동합니다. 덜컹 하고 넘어져요. 자, 한번 이런 저주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런 저주. 너 내년에 외국 나가면 교통사고 나? 라고 저주를 내렸다고 봐요. 그런 거 잘하죠, 사주 보다가. 내년에 인신충이네? 야, 교통사고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너 내년에 외국 나가서 교통사고 조심해. 그러면,
아유, 미신이야.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유, 재수없어.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질까? 아니. 그런데 우연히 외국 출장을 가게 됐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작년에 아무개 씨가 명리를 배웠는데 나한테 너 내년에 외국 나가서 교통사고 난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 정확히 말하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대폭 올라가요. 대폭 올라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 30번 생각하면 30% 증가, 50번 생각하면 50% 증가, 80번 생각하면 80% 증가인 거예요. 너 내년에 수영장 가서 익사한다, 물 조심해라. 그러면 근데 내가 막상 물에 들어가서 놀게 됐어. 친구 따라서. 뭐 작년에 나 익사한다 그랬는데 1% 증가. 정말 익사할까? 2% 증가. 익사하면 어떡하지? 익사 10% 증가. 그게 이 사람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상 공부할 때 그 재밌는 우화가 있죠. 명상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 명상에 대한 우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스승한테 저 어떻게 하면 도를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명상을 하거라. 내가 해준 방법대로 무슨 명상을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스승이 거기다가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주의사항이 있다. 너 내 말대로만 하면 도를 깨칠 수 있는데 절대 원숭이 엉덩이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면 안 되느니라. 너 원숭이 엉덩이를 떠올릴 때마다 그동안 쌓은 공덕이 다 제로가 돼버리느니라. 알겠습니다. 뭐 절대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고 스승님에서 알려주신 개송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을 이렇게 개송을 이렇게 이걸 100번 낭독해야 돼. 낭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 원숭이 엉덩이를 생각하지. 원숭이 엉덩이 무효. 다시 또 개성을 외고 있다. 원숭이 엉덩이 무효. 이게 뭐냐면 너 절대 원숭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하면 원숭이가 계속 생각나. 계속 원숭이가 엉덩이 춤을 춰. 원숭이가 엉덩이 춤을. 너 내년에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게 일명 원숭이 엉덩이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물에 빠질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머릿속에서 많이 떠올릴 때마다 이게 일명 알든 모르든 심상화, 현실 창조 가능성을 높입니다. 심상화 작업이 되면서 현실 창조 능력이 높아져요. 자, 현실 창조라는 게 뭐냐면요. 마치 비유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컴퓨터로 서류를 만들어. 노트북으로 서류를 쭉 만들어. 뭐 그림도 그려. 그림도 그리고 서류도 만들어.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프린터로 출력해. 자, 컴퓨터 안에서 작성한 거는 그냥 생각 차원에서만 머문 거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과 마음에 드는 디자인, 마음에 드는 서류, 마음에 드는 문서를 출력해라! 탁 눌러가지고 프린터에서 출력을 해낸 게 현실로 창조된 거예요. 저도 강의를 만들 때,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수십 번 수정하고 바꾸고 하다가 그러니까 한 2, 30가지 그 안을 만들었다가 그 중에 최종안을 요걸로 강의해야겠다. 그리고 요거를 프린터로 탁 뽑고 전자칠판으로 탁 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수십 번 생각하고 나온 거야. 사람들도 머릿속에 수십 번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현실 창조가 됩니다. 즉 여러분의 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념이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세상, 똑같은 생각을 자주 반복, 자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일어날 거라고 믿음의 확률이 높아지면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믿는 것을 현실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념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신념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신념은 현실로 나타난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세상엔 도둑놈 사기꾼밖에 없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라는 사람은 정말 믿을 놈이 안 나타나. 못 믿을 놈들만 내 주변에 나타나. 자식도 믿으면 안 돼. 자식이 배신해. 남자놈들은 다 쓰레기야. 진짜 쓰레기 같은 남자만 꼭 내 눈앞에 나타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는 왜 나한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자신이 믿는 게 현실 창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내가 여러 개의 강의 자료를 컴퓨터로 만든 다음에 이걸로 강의해야지. 이게 맞아. 그러면 내가 그게 프린터로 출력을 한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외국 가서 교통사고 날 거라고 그 녀석이 한 말이 맞는 것도 있던데 정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는 사건이
현실로 출력됩니다. 신념이, 상상이, 의식이 현실화되는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인갑다 하고 넘기기 때문이죠. 자, 사주 명리학의 암시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명리학의 힘은 특히 암시 유도 작용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져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면서 주구장창 하는 말이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해요. 실은 맞춘 게 아니야. 미래를 유도한 거야. 비슷한 사례를 제가 지난 강의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저하고 매년 상담을 하시는 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녁 시간 강의 때 제가 얘기했나요? 내가 피부 좀 관리하세요. 올해 피부 좀 관리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올해 새로 그 상담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작년에 피부 관리하라고 피부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제 피부에 두드러기 트러블이 나가지고 피부과에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정말 용하시네요. 올해는 뭐 조심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또 저주를 내려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무슨 저주를 내릴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제가 소시오패스 할 수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소시오패스다.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 얼굴에 피부병 났다고 한 분, 그거 암시 걸린 거야. 암시 걸린 거. 제가 그분한테 올해 피부병이 날 테니 조심하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얼굴 좀 꾸미고 피부 관리 좀 해서 예쁘게 하고 올해는 좀 미팅도 나가고 좀 남자도 만나고 능력 좀 발휘하시오라고 나는 저 인생 적극적으로 사시오라고 피부 관리하세요 했는데 그분은 선입견이 피부 관리하세요라는 말을 피부병 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잘못 알아들으시고는 정말 피부병이 난 거야. 잘못 알아듣고 피부병이 났다고 잘못 알아듣고 난 누구한테 피부병 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피부병 날 거라고 예언한 적도 없고 난 그런 거 못 맞춰. 전 건강 안 봐요. 네. 자, 이게 암시의 힘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실수로 그분 얼굴에 피부병 나게 했습니다. 왜? 이게 저 신호가 잘못 가서. 얼굴 좀 꾸미세요 했는데 그분은 얼굴에 피부병 날 거라고 잘못 암시를. 내 무의식에 암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사주명리학도 상대에게 강한 암시, 최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가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 암시는 총 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 사주 해석은 나한테 총을 쏘는 거고 빵 쏘는 거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 사주 해석은 상대에게 저주의 총알을 날리는 거고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면은 저주의 폭격을 융단 폭격 때려버리는 겁니다. 삼재, 아홉수, 자, 남자 복 없어, 여자 복 없어, 넌 거지 사주야, 돈복 없어, 너 인복 없어, 너 부모 복 없어, 너 자식 복 없어. 이런 말들 다 저주의 총알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오늘. 자, 암시의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저는 오늘 긍정적 사례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 사례로 사주를 설명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소개하는 사주들은 다 긍정적 암시로서 소개를 하는 사주들이지 부정적 사례로서 저는 웬만하면 제 고객의 사주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니까.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 사주를 여자분이신데요. 지금 무오년생이니까 40 초중반 정도 되셨고요. 해외에 계신 연구원이십니다. 해외에 있는 엘리트 연구원이신데요. 이분이 저한테 사주 상담을 하시면서 자기가 상당히 오랜만에 사주를 보게 되었다. 호신쌤의 방송을 보고 외국에서 보고 저한테 외국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한 일주일에 두세 분 정도는 거의 외국에서 상담을 하시는 제가 카톡 보이스톡으로 상담을 합니다. 깨알 광고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상담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호신쌤 강의를 보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되었다. 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지금 이분이 40대죠.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사주를 봤는데 그때 조금 유명하다고 하시는 선생님한테 사주를 봤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40대에 큰 학자와 문인이 될 수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하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0대에 큰 학자와 문인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문학인이 될 수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하거라. 공부한 거 어디 안 간다. 다 너한테 간다. 공부한 만큼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미친 듯이 공부하여 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까지 따가지고 따서 외국에서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외국 회사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자, 사주를 이만큼 배운 사람은 이상하다. 무인성인데 어떻게 학자가 된다고 했을까? 저는 그 20대 때 사주를 보신 명리 선생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 사주가 만약에 20살 때 저한테 와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틈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스펙을 쌓아놔라. 40대에 큰 학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도 얘기할 거예요. 자, 근거가 뭘까요? 이 사주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죠. 대운, 45대운, 을묘대운, 갑인대운에 20년간 강력한 인성운이 들어옵니다. 강력한 인성운이죠. 이게 보통은 인성운이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보통은 인기 얻다, 이름 얻다. 인성이 도장인이잖아요, 도장. 그래서 인성이 천간에 올라서게 되면은 이름 날리다, 인기 얻다, 학문, 교육 이런 쪽으로 이름 얻다, 지원받다, 사랑받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인성형 연구자도 있고 식재형 연구자가 있다. 인성형 연구자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주로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식재가 많은 연구자들은 활용을 하는. 자, 이분 사주에서 주안점은 이거예요. 암시의 힘. 어떤 암시의 힘? 이분은 20대 때 어떤 유명한 명리가에게,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유명한지 본인이 그걸 유명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유명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게 중요한 거야. 남이 유명하다고. 본인이,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이분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40대에 큰 학자가 문인이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공부에 올인해봐. 그래가지고 외국 가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까지 땄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 그러면 그 명리가는 뻥친 거군요. 40대 중반에 인성운이 오는데 대학자나 문인이 될 거라고 뻥친 거군요. 아니요. 이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제가 글을 쓰고 싶어졌어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글이 튀어나와요. 제가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써서 무슨 소설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갔는데 합격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웹으로, 인터넷 소설로, 자가출판 등으로 굳이 옛날처럼 무슨 공모전 이런 거 필요 없이 요즘엔 누구나 문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와 인터넷에 자기 소설을 연재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회수가 별로예요. 언제쯤 잘 될 수 있을까요? 언제? 관이눈 들어올 때. 관이눈 들어오면 유명해지고 인기 없다. 뿌린 씨앗이 있잖아. 뿌린 씨앗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소설을 올렸어. 그래서 내 작품 올렸어. 나 히트 쳤으면 좋겠어. 관이눈 들어올 때 명예 얻고 인기 얻고 이름 올린다. 같은 거죠. 지금 이 사주가 좀 있으면 이제 을묘대운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지금 2년 있으면 지금 현재 신축년인데 내년에 이민년, 내후년에 계묘년, 그 다음 갑진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천간으로 관인기운이 뜨다. 그러면 내가 올린 작품, 내 이름이 알려지다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대 때 물론 다양한 사연이 있고 수호신이 이분을 잘 이끌었겠지만 이분은 20대 때 고맙게도 아주 긍정적인 암시를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너에게 그 보상이 따를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했더니 대학원 박사까지 나오고 외국에서 유명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었으며 거기에 보너스로 갑자기 영감이 들어와서 소설도 쓰고 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때가 되니까 오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한 10년 전에 사주를 봤다고 쳐. 이분한테 당신은 10년 후에 소설가가 될 것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머릿속으로. 에이, 농담도 심하시네. 너무 아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10년 후에 작가가 되고 소설가가 돼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된다니까. 자, 이분이 저한테 그 말을 했던 거는 20세 때
명리가로부터 너 공부 열심히 하면 큰 학자와 문인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 그랬더니 툭 하면 머릿속에서 원숭이 엉덩이가 생각나듯이 야, 나 40대에 학자 되고 문인 된데 또 원숭이가 탁 튀어나와서 학자가 되고 문인 된데 학자 되고 문인 된데 학자 되고 문인 된데 학자 되고 문인 되더라. 제가 몇 년 동안 블로그에서 고양이 2마리를 봤더니, 그죠? 제가 몇 년 동안 블로그에서 고양이 2마리를 봤더니 정말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딱 사진처럼 생긴 고양이 2마리가 내 옆에 있더라. 현실화되더라. 이런 모습과 같아요. 20대부터 제가 어린 왕자 그림을 붙여두고 매일 어린 왕자 그림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어린 왕자라고 부르더라. 나이를 먹어도 잘 안 늙더라. 나이를 먹어도 동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 다 자기 암시다. 같은 겁니다. 옆에 있는 2개의 사주는 어떤 저주를 들으셨냐 하면 특히 이 사주. 이 2분의 사주는 여자분이신데 어떤 암시를 받았냐면 남자 복 없어! 라고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남자 복 없다니요. 그거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라고 제가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는데 솔직히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남자 복 없다는 생각을 지우십시오라는 말은 원숭이 엉덩이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야. 근데 원숭이 그러니까 남자 복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뭔 소리야? 남자 복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원숭이 생각하면 꽝 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오렌지 주스 생각하면 야 소피 마르소 얼굴 생각하면 된다. 너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떠올려라. 그럴수록 너가 돌을 닦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어디서 저주를 잔뜩 받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사주를 여기저기 인성 쇼핑을 하시느라고 여기저기서 사주를 많이 보셨는데 여기저기서 남자 복 없어, 자식 복 없어, 부모 복 없어, 인덕 없어, 사람들 없어, 형제 복 없어, 친구 복 없어, 사람 믿지 마, 동업자가 도둑이야. 이런 소리 듣고 오셔서 정말 그게 암시가 돼가지고 정말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역시 그 암시가 맞았어.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았어. 라고 거기서 점점 더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암시가 자기 현실화되는 함정에 빠졌는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암시가 현실화돼서 그 암시에 벗어날 수가 없어집니다. 점점. 그게 일종의 나의 선입견의 벽에 사로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세상에 머리 검은 놈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 머리 검은 놈은 길러서 키우면 안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정말로 머리 검은 애들은 다 나한테 배신을 때린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신념을 가지게 되니까 현실은 그렇게 창조가 된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주는 하나가 아니고요. 1인당 하나씩 맞춤 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인당 하나씩 맞춤 지구. 나의 지구가 있고 나의 월드가 있어. 나의 월드가 있고 여러분의 월드가 있고 원장님의 월드가 있고 선생님의 월드가 있고 선생님의 월드가 있어요. 각자 자기의 지구가 있어. 나는 각자 나의 프로그램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내일 지구는 멸망한다. 그러면 그 친구의 지구는 내일 멸망해. 근데 모든 사람의 지구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구만 멸망해. 그 사람 말 잘 믿는 사람들만 멸망해. 내 지구에서는 안 멸망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월드에서는 지구는 멸망한다는 사람들이 늘 거짓말쟁이로 망신을 당해. 물론 쪽팔려 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뭐 그런 식이야. 계속 나타나. 그래서 지구는 멸망한다. 지구는 멸망한다. 너의 지구는 멸망하겠지만 나의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멸망한다. 일주일 연기, 한 달 연기하겠다. 2달 연기하겠다.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연기하면서 살아. 그 사람들은. 나의 지구가 있어. 나의 월드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각자 자기만의 진리를 체험하고 배우는 맞춤 체험 테마파크가 바로 지구별이다. 지구별은 신묘하게도 70억 인구에게 70억 개의 지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명리 선생님이야, 무슨 종교 선생님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영성 강의가 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자, 명리학에 들어있는 암시 기능, 이거 되게 무서운 거다. 암시 기능을 잘 사용해서 이분을
박사와 작가로 만드는 암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박사와 작가로 만드는 암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한테 너희들 남자복 없어 라는 암시를 심어줘가지고 저는 정말 베린 건가요? 저는 정말 베린 건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은 돌아간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같은 거죠. 자, 이 두 분은 남자복 없다는 사주를 볼 때마다 남자복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이분은 그 아예 1대1 교습을 받기까지 하시고, 저한테 받으신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명리 공부를 하셨는데, 명리를 공부하면서 나는 남자복이 없다. 남자복이 없다. 라는 자꾸 쇠뇌를 받으셨어.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남자 구해줄 거야, 그러면? 남자 구해줄 거냐고. 꼭 그런 느낌이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에휴, 너는 돈이 없어. 아유, 쯔쯔쯔쯔쯔. 아유, 좀 있을 때 잘하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야, 나한테 100원이라도 하나 주고, 나한테 1000원이라도 주고 좀 그런 소리를 해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남자복이 없어 해버리면 그게 정말 암시가 걸려요. 특히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명성이나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암시의 효과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사주 과연 남자복이 없을까요? 근데 이분도 되게 엘리트예요. 이분은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시고요. 국가고시 시험 보신 분인데, 이 외무고시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만 지방에 있는 부모님 회사에서 지금 잠시 아버님 회사 일을 돌보고 있는데, 올해 신축년에 다시 외무고시를 보려고, 우리 외무고시 국제적 일을 하시려고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꾸만 남자복이 없대, 너는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죠.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이분하고 1시간 넘게 이분 스페셜 상담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1시간 반 동안 상담했는데, 1시간 반 중에서 1시간을 이분의 저주를 푸느라고 진이 빠졌어. 남자복이 없긴 왜 없어? 왜 안 되긴 왜 안 돼? 하면 되지 왜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일단 이런 거죠. 지금 대운이 임진대운이에요. 천간에 정관 들어왔다고요. 이거 관을 잡을 수 있는 대운이야. 그러면은 이게 천간에 관을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대운에서 신축 이민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사주는 천간에 대운에서 임 뜨고 세운에서 임 떠, 천간, 대운 천간, 세운 천간에서 모두 정관운이 들어오면 나 뭐 잡는, 정임합하고 잡는 거잖아. 게다가 이 정관이 뿌리가 있어 없어? 있잖아. 월지가 편관격이니까. 요 축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축합의 유축합의 역할을 요 축토가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연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는 가까운 데서 일해야 돼? 가급적 멀리에서 재주 부리는 일을 해야 돼? 멀리에서. 뭐 해서? 자격 따서. 을목 자격 따서. 국가 자격이잖아. 연간의 자격이면 국가적으로 광역적으로 드러난 특수 자격. 근데 무슨 자격이냐면 식신위에 올라선 자격이니까 기술 자격, 전문성 자격, 기술 전문성을 부여하는 자격을 가지면 뭐를 다룰 수 있어? 자수를 다룰 수 있어. 자수가 뭐야? 평관이잖아. 특수 조직. 이분이 일반적인 민간 조직이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입출입하는 어떤 그 법무부 관련된 외무고시를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권이 있는 직업이야. 단순히 친절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실력 행사나 물리력, 강제력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이 평관하고 잘 맞잖아요. 강제력 행사하는 특수기관. 그거 가지려면은 요 자격 얻어야 돼. 근데 이분이 그거에서 자꾸 떨어졌어. 왜? 지난 대운이 이거였거든. 자꾸 이게 재극인을 쳤거든. 자꾸 재극인을 쳐가지고 얘가 좀 비리비리한 거야. 이 축토에서 올라와서 막 찔러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신대운 지나고 임대운 되면 가능성 있겠네. 그쵸? 임대운으로 넘어가면 괜찮죠. 게다가 임진대운이 무슨 대운이야? 임수가 와서 정임합하고 진토가 와서 자진수국 만들잖아. 자진수국 세게 만들잖아. 그럼 이 사주는 임진대운에 공직 들어갈 수 있다. 그전에는 왜 안 됐는데요? 재극인 당해서, 힘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임진대운에 공직에도 들어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럼 언제 하면 돼? 이렇게 대세운에서 모조리 임수 들어올 때. 내년, 내후년. 이럴 때 좋네. 내년, 내후년. 이럴 때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죠. 이럴 때.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니까 좀 늦긴 한데, 자, 이때 결혼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 올 넘어갈 때쯤에 그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 별론데 이 올해는 축토에 임묘돼가지고 좀 돈 벌고 그냥 재극인 당하면서 약간 사는 운이야. 그러니까 외무고시 봐야 되는 사람이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맡아서 돈 계산하고 있어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돈 계산, 내 팔자야 뭐 이러고 계시단 말이죠.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올 하반기에 시험을 보시라. 참고로 시험이 11월, 12월, 1월 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운이 2개년에 걸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11월에 시험 보고 1, 2월에 학교 정하잖아요. 수능 시험도 그래서 그게 2개년도에 걸쳐 있는 시험인 거야. 올해 운과 내년의 운을 같이 봐야 돼. 올해 운도 시험운이 괜찮고 내년 운도 시험운이 괜찮으면은 100점. 올해 운은 나쁜데 내년 운이 좋으면 50점. 뭐 올해 운 좋은데 내년 운 나쁘면 역시 50점. 이거는 약간 50점이죠. 올해 운은 나쁘고 내년 운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하죠. 올 하반기부터 운이 살아난다. 임대운에 이미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으니 국가시험도 볼 수 있고 국가시험 보고 나면은 자동으로 결혼 문제도 해결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사주죠. 그러면 식신으로 자축합한 다음에 유축합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주고 나는 유금으로 금생수도 해줄 수 있는 사주니까 국가공직에서도 일할 수 있고 남편 배우자감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월간에 상관 뜨면 그냥 무조건 연월간에 상관 뜨면 남자 복 없음, 결혼은 불미, 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저주예요. 저주 거는 거야. 암시의 힘이 나타납니다. 아, 내가 남자 복이 없다고 역시 난 안 돼. 안 될 일이 생겨. 정말 안 될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사주 안 보는 게 나아. 그럴 거면 사주 안 보는 게. 근데 이미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이미 원숭이 엉덩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이 소리 들은 거야. 그럼 머릿속에서 자꾸 원숭이 엉덩이가 자꾸 날아다니는 거야. 그럴 땐 저한테 오십시오. 어쩔 수 없. 그러면 저주는 명리로 얻은 저주 명리로 푼다. 자, 여러분들이 명리를 공부하신다면 명리로 얻은 저주를 명리로 푸십시오. 사실 명리로 걸린 저주를 명리로 안 풀고 어디 목사님한테 가서 풀려고 그러면은 계속 마음속에서 아씨, 목사님이 힘이 셀까? 명리가 힘이 셀까?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잰다고 막. 아, 이 무당이 힘이 셀까? 저 사람이 힘이 셀까? 그러니까 그냥 명리를 명리로 풀면 괜찮아요. 더 유명한 명리가가 풀면 되지. 더 유명한 명리가가 내 마음속에 저주를 풀어라. 그러면 저주가 풀린다. 자, 사주 암시의 힘입니다. 이게 사주로 걸린 저주, 사주로 푸십시오. 이게 사주 암시의 힘이고요. 이 현실 창조는 내가 믿는 것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희망하고 바라는 게 현실 창조될 확률 요만큼, 믿는 것이 현실로 창조될 확률 이만큼. 이 희망하고 바라는 거와 믿는 거가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희망하는 거는 부자. 믿고 있는 건 난 부자가 아니다. 난 거지다. 난 돈이 없어서 괴롭다. 이거를 내가 믿고 있고 희망하는 거는 그래서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부자가 현실 창조될 프린터로 출력될 확률이 높을까? 아니, 믿고 있는 게.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돈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 계속 재창조 된다. 그 상황을 바꿔서 프린터 출력을 하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자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차라리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할 일이 딸려 들어온다. 돈을 쓸 때도 기쁜 마음으로 쓰십시오. 돈 아까워 하면서 쓰면은 그 돈은 날아가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돈 쓰는 느낌 너무 좋아. 행복해. 나는 월세를 낼 수 있어. 나는 장학금을 낼 수 있어. 나는 생활비를 낼 수 있는 능력자야. 난 이 옷을 살 수 있는 능력자야. 이 감정을 느끼면은요. 더 강한 현실 창조로 또 옷을 살 수 있고 또 생활비를 벌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믿는 것을 창조한다. 감정이 즐겁고 기쁘면 더욱 강력하게 현실이 창조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